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IC뱅큐의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Z봇이라는 제품의 소개와 이 제품에 장착할 수 있는 엔비디아 제슨 나노를 소개하고 이 제슨 나노와 다른 매체 간의 스펙 비교, 운영체제의 소개, 사용할 수 있는 AI 딥러닝 플랫폼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Q&A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우측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관련 개발 엔지니어 분께서 답신을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소 질문량이 많은 경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진행 순서 및 목차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약 30분 강의로 10시 30분 본방,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한 11시에 재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Z봇의 개요, Z봇의 특징, 스펙 비교, 운영체제, AI, 머신러닝 소개, AI 활용 예시, 그리고 FAQ를 알아보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봇에 대한 제품의 개요입니다. Z봇은 엔비디아라는 업체에서 제조한 제슨 나노라는 보드와 야붐이라는 업체에서 제조한 Z봇 AI 스마트 RC카 키트가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라는 업체는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대만의 엔비디아라는 업체에서 만든 AI 머신러닝 특화 싱글보드 컴퓨터이며 이 제품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바로 Z봇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제슨 나노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슨 나노에 대한 개요입니다. 엔비디아 제슨 나노는 엔비디아라는 그래픽카드 제조업체에서 저비용, 저전력의 소형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 만든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제슨 나노의 특징은 128개의 쿠다 코어가 들어있는 그래픽 칩셋으로 AI, 머신러닝 연산에 보다 특화하여 저예산으로 고효율의 AI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점입니다. 5W의 동작 전력으로 이미지 분류, 개체 감지, 세분화 및 음성 처리 등으로 AI,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머신러닝에 쓰이는 저비용 저전력 컴퓨터인데 AI, 머신러닝 학습은 GPU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그래픽카드 제조사인 엔비디아에서 맥스웰 아키텍처의 그래픽 쿠다 코어를 128개를 넣어 AI 머신러닝 학습에 보다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 12개를 4 곱하기 3 배열로 놓은 것과 조금 더 크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작은 크기의 128개의 맥스웰 아키텍처 쿠다 코어와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우분투 OS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AI, 머신러닝을 다른 기기보다 저예산에 고효율로 활용이 가능하니 개발자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선택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다른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슨 나노의 타 제품과의 스펙 비교입니다. 비교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싱글보드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 4와 가장 좋은 성능의 싱글보드 컴퓨터인 라떼 판다 알파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이 사양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기는 제슨 나노가 가장 작으며 OS는 라떼 판다 알파에서 호환성이 가장 좋은 윈도우 10, CPU도 인텔 칩셋의 태블릿, 노트북용 CPU를 사용하는 라떼 판다 알파가 가장 좋습니다. GPU는 놀랍게도 제슨 나노가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램은 8GB DDR4로 라떼 판다 알파가 제일 좋으며 전원은 제슨 나노의 10W부터 사용 가능한 전원이 가장 저전력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격은 라즈베리 파이 4가 가장 저렴하지만 제슨 나노와 비교했을 때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얼마 차이 나지 않고, 라떼 판다 알파의 경우에는 약 6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AI 머신러닝 학습만 봤을 때는 제슨 나노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제트봇은 엔비디아 제슨 나노를 활용한 AI 머신러닝 학습 RC카 로봇 키트이며, 엔비디아 제슨 나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제트봇의 주요 기능은 전면 카메라를 이용한 인식학습 및 AI 머신러닝 제어입니다. 제조사인 야붐에서 머신러닝 학습 이전에 기본적으로 RC카를 움직일 수 있도록 간단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얼굴 인식, 사물 인식, RC카 조종, 사물 트래킹, 색상 인식, RGB LED 스트립 바 등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I 머신러닝 학습을 입혀주게 되면 RC카가 스스로 판단하여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AI 머신러닝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로봇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행복한지 슬픈지를 판단한다고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사람도 갓난아기일 때부터 여러 사람의 표정, 행동, 몸짓을 봐오면서 현재에 이르러 이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표정, 행동, 몸짓을 카메라를 통해 여러 사진으로 본 다음에 이 사람이 행복한지 슬픈지 과거 경험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표정이 행복할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 웃고, 사람이 슬플 때는 입꼬리가 내려간 우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로봇이 표정을 보고 행복한지 슬픈지를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사진은 보통 1000개부터 정확한 진단을 위해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까지 학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는 관점에서 분석 및 학습하는 속도는 그래픽 칩셋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이때 엔비디아 제슨 나노의 칩셋 성능이 좋아 학습을 좀 더 빠르고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AI 머신러닝에 관한 설명은 이후 추가적으로 더 다루겠습니다. 제트봇은 현재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어드밴스드 모델이 있는데, 스탠다드는 전면 카메라를 사람의 목처럼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어드밴스드 모델은 전면 카메라를 회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목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AI를 이용해 사물 인식을 하면 물체를 해바라기처럼 계속해서 어떠한 물체나 색상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죠. 이러한 제트봇의 구성품으로는 SD카드, 확장보드, 쿨링팬, 고출력 모터 2개, 충전기 서버 모터 2개, 카메라 마운트, 카메라, 케이블, 배터리팩, 라이트바,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 나사, RC카 제작 외부 프레임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트봇에는 배터리팩,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있어 완벽하게 무선으로 동작이 가능하며, 특히 기존의 엔비디아 제슨 나노 보드에는 무선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안되므로 무선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 제트봇은 무선 통신 모드를 동봉하여 엔비디아 제슨 나노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제슨 나노 개발 보드는 미포함이므로 따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제트봇은 야붐에서 제공하는 설명서 및 조립 영상을 통해 조립할 수 있고, 제트봇 전용 OS도 제공이 되는데, 이 OS는 제트봇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개발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설명서도 제공이 되어 설명서를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제트봇에 있는 모든 부품의 기능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에 익숙한 분들은 AI 머신러닝 관련 플랫폼인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이 제공이 되며 우분투에 쓰이는 오픈CV, 기타 영상 처리 인식 플랫폼 기능도 전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AI 툴도 이용할 수 있어 향상된 속도의 AI 학습도 가능합니다. 제트봇의 경우 AI 머신러닝이라는 매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쉽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RC카를 컨트롤할 수 있고 색상 인식, 그리고 RGB 스트립 라이트, 자동 회피, 자동으로 따라가는 오토팔로우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굳이 AI 머신러닝 학습을 하지 않아도 AI 머신러닝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iOS, 안드로이드 관계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며 와이파이 연결을 이용해 제트봇과 통신하여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트봇이 어떤 기능을 갖고 활용하는지 알았으니 AI 머신러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란 인간의 학습 능력을 로봇의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사람이 코딩을 한 내용대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스스로가 학습을 하고 이해하고 사고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AI는 로봇 자체의 지능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로봇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코딩을 입혀 말하게 하는 것과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로봇이 일정 패턴에 따라 스스로 학습, 코딩하여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게 특정 색상이 보일 때마다 대답을 하게 만들려고 할 때 빨간색은 동그라미, 보라색은 네모, 이런 식으로 말하게 한다고 할 때 사람이 하는 코딩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로봇이 스스로 응용도 할 수 있죠. 사람의 코딩이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의 색상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 초록, 파랑, 즉 RGB 값을 얼마나 섞냐에 따라서 1680만 가지 색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중 1680만 가지 색상 중에서 빨간색 한 가지의 색상뿐만 아니라 다홍색, 진한 빨간색, 고동색 등 빨간색을 큰 틀로 봤을 때 빨간색의 종류는 색상의 패턴에 따라 못해도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이 100만 가지 패턴을 전부 다 입력할 수는 없으므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죠. 머신러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트봇은 카메라를 이용한 RC카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있는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그 사진에 있는 컬러 RGB 값들을 전부 다 읽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빨간색의 사진을 찾는 것은 코딩을 통해 사람이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학습이 반복할수록 빨간색에 대한 인식률이 늘어나고 정답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트봇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주피터랩입니다. 주피터랩은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머신러닝 플랫폼으로서 라이브 코드, 시각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CV입니다. 오픈CV는 영상, 사진을 분석하여 일정 색상만 뽑아내거나 사물을 감지하는 등 영상, 사진 분석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텐서플로우입니다. 이 텐서플로우는 현재 이용자가 가장 많은 머신러닝 플랫폼이며 특징으로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이용한 풍부한 표현력과 파이썬, C++, 자바를 지원하여 기존 개발자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보장된 플랫폼입니다. 무엇보다 텐서플로우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만큼 활용된 예시도 많을 뿐더러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파이토치입니다. 파이토치는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머신러닝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간결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코딩을 하면 실시간으로 결과값을 시각화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높은 호환성을 갖고 있어 데이터 학습 및 추론 속도가 빠르고 다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산 그래프를 매번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중에서도 심화로 들어간다면 난이도가 높고 사용자가 텐서플로우보다는 적다 보니 공부하기에는 쉽지만 응용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플랫폼을 설명했지만 이외에도 더 많은 머신러닝 플랫폼을 지원하며 제슨 나노의 특징으로는 엔비디아 쿠다 범용 병렬 컴퓨팅 아키텍처 기능을 이용하여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딥러닝을 고속화, 최적화, 처리량 지연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신러닝에 한해서는 라즈베리 파이 4나 라떼 판다 알파보다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트봇에 대한 AI 활용 예시입니다. 제트봇은 기본적으로 RC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AI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트봇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급 상황을 도출해내고 위급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사진과 같이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뒤로 피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 장애물 회피 기능입니다. 제트봇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애물과의 거리를 잰 다음 좌측이나 우측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실제로 머신러닝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이며 제트봇처럼 평판형 카메라가 아닌 360도 카메라인 라이다 센서를 다루게 된다면 실제로 360도 전 방향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감지하고 피하거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자동 추적 기능입니다. 카메라에 물체를 선택하고 이 물체를 타깃으로 하여 자동으로 물체를 따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거리가 일정 간격으로 떨어지면 쫓아가게 하거나 스스로 주행하여 선택한 물체를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로봇 청소기에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색상 인식 트래킹 기술입니다. 이전에 색상 인식을 기준으로 AI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한 가지만을 인식하여 그 색상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트봇이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I를 이용하여 로봇 대회, 해커톤 대회용 작품을 만들기에는 매우 좋은 키트입니다. AI 머신러닝의 경우에도 관련 개발자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데 이 제트봇을 활용한다면 AI 머신러닝을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어서 AI 머신러닝을 적용한 작품을 완성도 높게 만든다면 졸업작품이나 로봇대회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용입니다. 로봇 메카트로닉스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AI 머신러닝을 배우기에 딱 안성맞춤 제품입니다. 특히 관련 전공의 대학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위하여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 대한 심화적인 기능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텐서플로우, CNN과 같은 기술을 알려주기에는 딱 알맞는 교재로 기존 교재와 활용성이 좋고 제트봇 자체도 자세한 설명 및 내용이 제조사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용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자분들이 쉽게 샘플용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자동차 키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 자동차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가가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트봇과 같은 샘플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에 대한 AI를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 제트봇에 대한 자세한 사양입니다. 특징은 우분투 18.04 기반이며 800만 화소의 카메라, 12V의 배터리 팩이 달려있으며 배터리 러닝타임은 약 3시간 정도입니다.
기존 제슨 나노에는 없던 와이파이 모듈이 있어 제슨 나노를 업그레이드 가능하게 하고, 이외에도 부저, 3축 자유도 카메라 위치 모듈, RGB 라이트바, OLED 모듈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터의 경우 듀얼로 구성하여 최대 8A까지 출력이 가능하며 과전압, 과전류 방지 회로가 있습니다. 조립을 다 마칠 경우에는 약 1.3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트봇에 대한 기본적인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은 제조사인 야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제트봇에 대하여 영문판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법 및 조립 영상도 해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머신러닝에 대한 사용법 및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 구입하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사이트의 기본 용어가 영문 혹은 중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기를 이용하시거나 영문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트봇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제트봇은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로 연결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종할 수 있도록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제트봇이 연결되지 않을 때 다음 사항을 참조해주세요. 스마트폰과 제트봇이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트봇의 IP 주소를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제대로 입력하셨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안테나 모양이 뜨면서 연결이 완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연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제트봇의 자동 시작 프로그램을 중지하거나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트봇에서는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면 제트봇의 시작 프로그램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제트봇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OLED 모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I2C 검출 명령어를 터미널 창에 입력해 두신 후에 3C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I2C에 인식이 되지 않아 OLED 모듈이 파손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해결법은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IC뱅큐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관한 강의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라떼판다에 대한 강좌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카페에서는 각종 엔지니어, 전문가분들이 활동하고 있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트봇의 경우 라즈베리파이와 동일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정보가 많이 없는 제트봇에 라즈베리파이의 오픈CV 강좌를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 IC뱅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웨비나의 경우에 유튜브의 나도메이커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및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제트봇 웨비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트봇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떤 대상이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제트봇에 대한 사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IC뱅큐는 제트봇 대한민국 공식 리셀러이며 학교, 학원, 교육기관, 대량 구매 문의는 한지성 과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과 연락처 지금 보이는 정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응대 가능합니다. 세미나 종료 후에 설문을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트봇에 대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웨비나 영상은 유튜브 나도메이커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질문해 주신 사항의 경우 혹시라도 답변 못 드린 질문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웨비나가 끝나고 확인 드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